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5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먼저 밑을 2로 바꿔볼게요. 2에 2-2 루트 3 곱하기 2에 1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돼서 정답은 8,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래서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분모 분자에 켤레수를 곱하겠습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분의 합차로 계산을 하게 되면 4x만 남게 됩니다. 자, 분모 분자를 x로 나누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첫 장이 1인 등차 수열이랬는데 공차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에다가 4를 한 번 더하니까 정답은 3번 5가 됩니다. 4번 지금 주어진 식에서는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F1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은 2F'1인데 이게 6이니까 F'1이 3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F1과 F'1을 더하라 해서 정답은 3번 7입니다. 5번 사인은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걸 각변환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두 번 있는데 그게 5분의 8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3분의 4입니다. 자, 이제 6번 fx가 이렇게 3차 함수인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했어요. 미분을 해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2ax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a는 3이란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f'x는 3x제곱 플러스 6x가 되죠. 그럼 x는 0과 마이너스 2에서 그 값을 가져요. 자, 그럼 f0을 구하면 되는데 f0은 3a가 됩니다. a에 3을 대입하면 정답은 5번 9가 됩니다. 7번 다항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은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서 f'x가 3x-f1인데 요거를 상수처럼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2차식이죠. 자, 2차식인데 이미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밑에 부분에서 f'x가 0보다 작다고 되게 됩니다. 따라서 3x-f1과 x-1이 동일한 중근을 가져야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f'x가 3x-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f1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양변을 적분해보면 fx는 x-1의 세제곱이 되고요. 2를 대입했을 때 3이 되려면 플러스 3이 이렇게 붙어줘야 됩니다. f2를 구하려는데요. f2는 4가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양수란 말이 중요하겠죠. 자, 주기가 6파이라 했어요. 그러면은 b분의 2파이가 6파이니까 b는 3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기가 6파인데 코사인이니까요. 이렇게 한 바퀴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파이,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대칭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의 조건은 파이부터 4파이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파이부터 4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최대값은 파이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최대값은 x가 파이일 때 갖게 된다. 대입을 해보면 a 코사인 3분의 파이가 1이 됩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니까 a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와 b를 더하면 5번 3분의 7이 됩니다. 자, 9번으로 가볼게요. 9번에 an 플러스 1이 1-4 곱하기 s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차분하게 양변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해 볼게요. an은 1-4 곱하기 sn-1이 됩니다. 자, 이번엔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1, 1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4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sn에서 sn-1을 빼니까 an이 남게 되겠죠. 단 이때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저희가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an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항부터는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A4가 4라고 했으니까 A6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3을 2번 곱해야 되고, 그럼 A6이 36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1로 가볼 건데요. 자, A4가 4예요. 그러면은 A3은 마이너스 3을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A2는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면 9분의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한 이 수열의학과 일반항의 관계는 2항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2를 넣으면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S1은 직접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식에 위에 있는 이 식에 n 대신에 1을 양변에 대입하면 A2는 1-4 곱하기 S1이 됩니다. 이 S1이 A1인 거죠. 자, 그러면은 A2는 9분의 4라고 나와 있으니까 9분의 4는 1-4A1이 되고, 그럼 4A1은 9분의 5, A1은 36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럼 아까 A6이 36이었고 A1이 36분의 5니까 A1과 A6을 곱하면 정답은 1번 5가 되겠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1을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봐볼게요. t는 0에서 t는 2까지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거의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3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항상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니까 그냥 0부터 2까지 움직인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0부터 2까지 3t 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t 세제곱 플러스 t 0, 2가 되면서 10이 됩니다. 자, 그럼 Q가 움직인 거리도 1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mt-4라는 거는, 여기 이 mt-4라는 거는 y절편이 마이너스 4란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m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까지가. 그럼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10이라는 걸 보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나눠놓으면 만약에 m이 0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럼 n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 2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의 넓이가 지금 현재 8이거든요. 그럼 이 넓이가 2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m의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뒤에 게 더 쉬워 보이니까 요거 오른쪽 걸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넓이가 2가 나오려면 이 가로가 2니까 여기 이 세로도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증가량과 y의 감소량이 똑같죠. 이때는 기울기가 m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왼쪽에 m이 0보다 클 때 요것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절편을 먼저 구해보면 이 절편은 n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S1 왼쪽의 넓이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n분의 4 곱하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른쪽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n분의 4 곱하기, 자, 2를 대입해보면 2n-4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식까지를 계산을 해줘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까지를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0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양변에 m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8m이 됩니다. 자, 요거는 n-2에다가 2n-4를 곱한 게 되고요. 우변에 10m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를 다 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m은 1 또는 8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기울기는 1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기울기가 1이라면 x절편이 4가 되니까 이걸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m은 8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m이 양수일 때는 8이 나오고 m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5번 7이 되겠죠. 자, 다음 11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m은 3 이상이라고 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A1과 B1은 오차이가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겠지만 오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근데 M항에서는 같아지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랑에서는 bn이 더 앞서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보고요. 여기에 지금 b1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a1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지금 몇이 나냐면 5가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공차가 정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N의 공차를 D1이라고 하고요. BN의 공차를 D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AM과 BM이 이렇게 같아진다는 얘기는 한 번씩 더해갈 때마다 이 D2에서 D1을 뺀 거를 내가 어떤 이 n-1을 했을 때 이게 5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5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5라는 차이를 메꾸는 거는 공차의 차이를 n-1번 했을 때 메꿔진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라는 수는 그냥 나올 수 있는 수가 아니죠.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는 1이고 이 둘 중 하나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n-1은 1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m은 3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d2-d1이 1이고 이 n-1이 5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m은 6이 되고요. d2와 d1의 차이가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는 1항부터 m항까지 더한 게 9다. 즉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9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의 차이 B1과 A1의 차이는 5가 났죠. 그쵸? 자, 그러면 A2와 B2는 몇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4 차이가 납니다. 지금 차이가 1씩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3과 B3은 3 차이가 나고요. A4와 B4는 2 차이가 나고 A5와 B5는 1 차이가 나고 A6과 B6이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차이를 보면 지금 합쳐서 15가 되는데 즉 합은 9보다 15가 적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반항으로 바꾸기보다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식은 바로 이 D2-D1과 M에 관한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문제여서 피드백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어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fx랑 y는 2분의 1x가 원점5에서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봐보면 마치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2분의 1x가 원점5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0이 극값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요 길이가 루트 5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율 관계를 좀 잘 알면 좋은데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대 루트 5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X좌표를 K라고 한다면 B의 X좌표는 K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S1과 S2가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1 마이너스 S2가 0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0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전체를 잡고 fx에서 2분의 1x를 뺀 거를 적분하면 이거는 0이 된다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넓이가 똑같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fx에서 2분의 1x를 뺀 식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자, 그 다음에 k와 k 플러스 2를 지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0부터 k 플러스 2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라고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전개해서 그 다음에 k 플러스 2와 0을 대입해서 k 값을 구해주면 정확히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 마이너스 2분의 1x는 x제곱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f1 마이너스 2분의 1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8이 되는 거죠. 아, 그럼 F1은 2분의 17이 되겠구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이 차함수라는 식을 세울 수 있는 거랑 그 다음에 S1이랑 S2가 같으면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잡고 적분한 게 0이라고 놔주는 거. 마지막으로 A와 B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거에서 2대 1대 루트 5라는 걸 사용해서 이 답을 A와 B의 X좌표의 관계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중요한 세 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피드백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두 상수 A, B인데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fx는 두 개의 지수함수로 이루어진 함수입니다. 바로 그려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여기에 B라고 이렇게 점근선을 그어볼게요. B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요거는 3B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윗부분, 그러니까 x가 a보다 큰 부분, 오른쪽 부분에서는 등호 없습니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지금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소함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떤 말을 밑에다 적어놨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박스 밑에 보면 y는 t와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 걸 구하래요. 그 구간이 b부터 k까지인데 이 k가 4b 플러스 8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가 b잖아요. 그쵸? 여기보다 큰 쪽에서는 다 한 개씩 만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다 한 개씩 만나게 돼요. 그런데 b가 양수니까 4b 플러스 8이라는 수는 4b 플러스 8이라는 수는 3b보다도 위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고 하면 그러면 b부터 3b를 넘어서서 4b 플러스 8 그러니까 여기가 4b 플러스 8이라면 그러면 전부 한 개씩만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이 한 번에 안 그려지는 친구들은 이걸 나눠서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보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려보면 금방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식은 이 증가함수에 a를 대입하면 3b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a 플러스 3 플러스 b는 3b다 라고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감소함수에 a를 대입하면 4b 플러스 8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3b는 4b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의 a 플러스 3은 2b가 되고 2로 나누면 2의 a 플러스 2는 b가 됩니다. 자, 두 번째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넘기면 b 플러스 8이 돼요. 자, 여기서 2의 a 플러스 2랑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를 그냥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의 7제곱이 돼서 128이 됩니다. 자, 오른쪽을 곱하게 되면 b 플러스 8이 돼요. 자, 그랬을 때 8 차이가 나는 수를 곱했을 때 128이 된다. 어떤 수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거를 뭐 그 전개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8과 16을 곱하게 되면 딱 128이 되게 돼요. 아, b가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을 대입해보면 2의 a 플러스 2가 8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는 1이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1번 9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b 플러스 8이 바로 3b보다도 위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개씩 그려지는 연속돼서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거를 떠올리려면 점근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점근선을 염두에 두는 거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나왔고요. 그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박스를 보시면 절대값 fk 플러스 절대값 gk가 0이라고 했는데 절대값이란 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fk도 0이고 동시에 gk도 0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을 때,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지나간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점이 K가 되는데요. 그럼 FK는 0이라는 조건까지는 만족했죠. 자, 그랬을 때,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의 Y절편, 즉, 이 접선이 꼭, Y절편, 0을 지나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여기가 0,0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곳이 0이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당연히 y절편이 0이라고 할 수 없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나는 점이 반드시 원점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 두 개나 있어야 돼요. 지나는 점이 원점인 점이 두 개, 원점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원점에서는 지나는데, 그런데 x축과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 여기가 하나의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이 하나의 K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Y절편이 0이 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에서 지나고 다른 한 점을 접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그거를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x-k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4f1 플러스 2g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f1을 구해보면 1-k의 제곱이 돼요. 이건 이제 킵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을 구해놔야 되니까 미분한 함수도 미리 적어보겠습니다. f'x는 x-k의 제곱 플러스 2xx-k가 돼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k의 제곱 플러스 2-k가 돼요. 자, 그러면 1,f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f1은 f'1 x-1이 됩니다. 자, 요걸 그대로 정리해보면 y-1-k의 제곱은 1-k의 제곱 플러스 2-k 곱하기 x-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y절편이란 거는 x가 0일 때의 y값이에요. 자,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g1은 자,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1-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k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G1은 마이너스 2-k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아까 4f1 플러스 2g1을 했잖아요. 자, f1의 4배 4-k의 제곱이고요. g1의 2배 마이너스 4-k가 됩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넘겨주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요거식 어딘가 모르게 낱이 있죠.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그랬을 때 1-k가 2분의 1이 되게 됩니다. k가 2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식이 좀 길어졌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약간 계산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fx는 x-2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f4를 구하라고 했네요. f4는 4 곱하기 2분의 7의 제곱 4분의 49가 됩니다. 그래서 49다.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각각이 지금 0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를 잘 읽어서 그 x절편에서의 접선의 그 y절편도 0이라는 말의 의미를 꼭 그 지나는 점이 반드시 원점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극값에서 그었을 때도 그게 허용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아내는 능력이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첫 장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는 간단히 알아보면 3의 배수일 때는 3으로 나눠주고요.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한마디로 3의 배수로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보시면은 지금 AN의 제곱 플러스 5인데 3의 배수가 아닌 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3K 플러스 1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K 플러스 2일 수 있어요. 그럼 3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랑 3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 두 개 다 얘는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6이 되고요. 얘는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가 됩니다.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반드시 그 다음에 그 3으로 여기 AN 제곱 플러스 5가 3의 배수니까 항상 이게
분수로 나올 걱정,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닐 걱정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는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1 한번 넣어보면 모든 an이 자연수가 나온다라고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전부 자연수다. 자, 그랬을 때 A4 플러스 A5가 5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A4가 3의 배수, 즉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5는 당연히 1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다른 3의 배수라면 음수가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A4는 3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닐 때의 상황에서 A5랑 더했을 때 5가 되는 상황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A4가 만약에 4라고 해볼게요. A4가 4면 16 플러스 5, 그러면 21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7이 됩니다. 말이 안 되죠. A4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 플러스 5, 9에서 3을 하니까 3, 말이 돼요. 아, 되는구나. A4가 1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A4가 2고 A5가 3이란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4가 2일 때는 A3은 어떻게 될까요? A3은 일단 6일 가능성이 생기죠. 왜냐면 6을 3으로 나누면 2니까요. 자, 그 다음에 A4가 2인 게 여기 A3에서 넘어올 때 요게 2라면 AN의 제곱 플러스 5가 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3이 1일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여기서 A2는 18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6인 상황을 보면 얘가 21인데 18이니까 얘가 21인데 그러면 제곱수가 21이니까 안 되게 되잖아. 이건 불가능하고요. 또 여기도 A2가 3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2를 넣어본다면 이렇게 너무 더럽네요.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게 1이라고 한다면 요게 3이 되고 그러면은 AN의 제곱이 될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1은 54가 되고요. 또 여기서 18이면 54. 그러면 이번에는 AN의 제곱이 49면 괜찮으니까 A1이 7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A1이 9가 될 수 있고요. 3이 되려면 얘가 9가 돼야 되는데 AN의 제곱 플러스 5가 9니까 AN의 제곱이 4, A1은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문제에서 이 A1의 값을 모두 더하라고 했고 요거를 전부 더해보면 정답은 72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두 자연수라는 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그 배수 문제가 나오면 3의 배수면 AN이 3K일 때 3K 플러스 1일 때 3K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A4 플러스 A5가 5일 때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 자연수면 1, 4, 2, 3, 3, 2, 4, 1 이 네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금방 풀리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시나리오에 모두 넣어보면서 A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여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객관식은 여기까지고 주관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그 방정식인데요.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 로그 2 x-3, x-4가 되고 오른쪽도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x-3, x-4를 곱했을 때 2가 돼야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둘이 1차이 나죠. 2 곱하기 1이 됩니다. x는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밑으로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F'를 구하려는데 제가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이 1이 절편으로 갖고 있어요. 이때는 요걸 가리고 2를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고배미분을 간출인 거죠. 2를 대입하면 7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8번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차분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오른쪽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마이너스 x로 바꾸고 요거를 0으로 바꾸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0부터 x까지 ftdt랑 마이너스 x부터 0까지 ftdt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부터 x까지로 쓸 수 있거든요. 자, 요게 2x 세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자, fx는 지금 최고차의 예수가 3인 이참수라고 했습니다. 자, 아래도 위도 전부 지금 미지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변을 바로 미분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왼쪽을 정적분의 정의로 적어주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게 2x 세제곱이 됩니다. 자, fx를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그럼 라지 fx는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제곱 플러스 bx가 되잖아요. 그럼 라지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제곱 마이너스 bx가 됩니다. 자,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2x세제곱 플러스 이건 없어지고요. 2bx가 되는데 이게 2x세제곱이랬잖아요. 그래서 b가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fx가 3x제곱 플러스 ax라고 끝나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f1이 5랬으니까 2를 대입하면 3 플러스 a가 되고 이게 5면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fx는 3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여기서 f2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12 플러스 4 정답은 16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에서는 지금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 정수다. 다 적어볼게요. 그냥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b라는 집합을 먼저 봐볼게요. 이거는 b는 x의 실수인 세제곱근이라고 해서 b를 적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x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실수 뭡니까? 여러분 3루트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이 11개 중에 7개를 골라야 원소의 개수가 꼭 7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a는 x의 실수인 4제곱근, 그러니까 양수의 4제곱근은 당연히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씩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0의 4제곱근은 1개만 나오고요. 음수는 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게 9개가 나오려면 이 중에 4개가 양수고 하나는 0이고 2개가 음수여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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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0개, 0개라서 9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최대값,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니까 플러스는 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작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x가 됐을 때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답은 11이 되겠죠.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20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요런 식이 돼 있어요. 이거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겁이 나죠. 자, 그래서 이 밑에 거를 먼저 봐볼게요. 이 밑에 걸 보시면 오른쪽 식을 봐볼게요. 무한대라고 돼 있어요. 근데 gx가 fx 제곱이래요. 그러면은 gx가 2차라면 fx가 1차가 되겠고요. gx가 만약에 4차라면 fx는 2차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위식에다 대입해 볼게요. 자, 먼저 이 밑에 거 gx가 4차일 때 fx가 2차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3차가 되고요. 우변은 5차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요거를 봐보시면 fx가 1차면 좌변은 2차가 되고요. gx가 2차면 3차 같지만 이 뒤에 x세제곱을 빼주니까 2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오는 거죠. 뭐냐면은 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에서 이 gx가 지금 2차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1차고.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이 되려면 gx는 반드시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 1이 되면서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상수항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상수항 없거든요. 근데 gx에 만약에 상수항이 있어버리면 이 3이라는 숫자랑 곱해지면서 상수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라고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전개를 해보면 실제로 그럼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3a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없어지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a x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xfx죠.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4x 플러스 3a가 됩니다. 자, 요거랑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박스를 제가 쳐둘게요. 자,
자, 문제에서 이제 왼편으로 여기 주어진 식의 왼쪽을 보면 fe-g가 0일지 아닐지가 정말 궁금해져요. 그쵸? 자, 그래서 f2를 구해보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 플러스 3a가 돼서 2a 마이너스 8이 돼요. 자, 여기다도 우리가 2를 대입해보면 2a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면은 fe-g가 0이 되니까 반드시 g1도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g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더 확실히 구했으니까 구해보면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fx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봐볼게요. 문제에서는 k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요거 먼저 봐볼게요. 요 식에 주어진 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최고창의 개수의 비라서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25를 곱하면 25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차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밑에 조건대로. 그래서 여기다 넘겼을 때 어떤 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 그거에 따라서 개수 비교를 해서 gx랑 fx를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fe-g가 0이니까 분자에도 2를 대입하면 꼭 0이 나와야 된다. 그걸로 나머지 그 미정계수를 구하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그림과 같이 중심이 0,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4분원이죠. 호 AB 위에 점C를 AC가 4루트 2라고 했어요. 이 길이가 지금 4루트 2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딱 보자마자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4루트 2가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이런 정도는 그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삼각형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4루트 2가 현이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이 원의 중심에서 지금 반지름이 안 그어져 있는 걸로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꿀팁이에요. 자, 그랬을 때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또 CED 이런 삼각형의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또 주어졌어요. 사인 법칙을 좀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4루트 2를 최대한 이용해 줘 보려고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평행이거든요. 얘랑 얘랑.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큰 외곽에 있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원이 끝까지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어져 있다고 해보면 여기서 이런 원주각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4루트 2죠. 4루트 2가 지금 반지름이 6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2가 된다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2라는 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죠. 왜냐면 지금 이 삼각형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1했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얘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CD가 됩니다. 그럼 이 CD가 지금 6루트 2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아까 3분의 루트 2가 됐잖아요. 얘가. 그러면 CD는 6루트 2에 3분의 루트 2를 곱하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길이가 4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AD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AD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길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ACD의 그 삼각형을 따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를 우리가 알아요. 이 길이가 4루트 2라는 걸 알고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고 이 길이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 각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이 각과 이 각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마주보는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면 파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32는 16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다라고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7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보면 식을 정리해보면 32는 16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분의 8 루트 7x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3분의 8 루트 7x 마이너스 16은 0이 되는데요. 근해 공식으로 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 근해 공식 형태라서요.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를 쓰고 있습니다. 플러스 루트 3분의 4 루트 7의 제곱은 9분의 112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16이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루트 7 3분의 플러스 루트 9분의 144거든요. 256이 돼요. 그럼 여러분 256은 뭐의 제곱이냐면 16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3분의 16이 되면서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7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P가 3분의 16이란 걸 알 수 있고 Q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9분의 64인데 여기 절대값에다가 9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64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삼각형의 이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동의각 억각이 같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문제에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식의 그 공통 영역의 마지막 문항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2번에 보시면 지금 최고차의 수가 4이고 이거는 별로 특별한 말이 아닌데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사차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보통 사차함수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좌우 대칭. 근데 이제 요런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제 생각할 수 없다. 자, 문제에서 fx도 나오고요. gx, hx도 나오는데 hx는 일단 불연속인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연속은 아니겠죠, 얘가. 자, 물론 연속일 수도 있지만 불연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gx는 fx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일단 fx는 무조건 다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거나 양수. 그러니까 사차함수는 밑으로 절대 안 내려와요. 자, 그런데 gx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런 사차함수를 그리잖아요. 그럼 gx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gx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극한값으로 보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g, t 우극한과 gt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극한과 함수가 같다. 상식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불연속이더라도 이렇게 되면 뭐랑 뭐가 같은 건가요?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왼쪽이 무조건 비어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챙겨가는 거다. 요런 거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거는 별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른쪽 보면 이게 f'x의 절대값을 씌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면 g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 밑으로 이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이게 항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G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는, 지금 이런 게 G의 그래프예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로 봐보면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세 개의 점에서. 자, 그랬을 때 gx 곱하기 hx는 연속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요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는 연속이 되도록 막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얘가 A에서 만약에 이제 불연속이라면 G가 이거를 갚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GX는 한 번은 0에 닿아야 된다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좌우 대칭은 안 된다고 했지만 한 번은 닿아야 되는데 그게 A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왼쪽에서 닿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닿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G를 그려보면 자, G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A가 확실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A가 확실하면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그래프에서는 그걸 만족해 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3은 둘 다 지금 가질 수 있는 그 값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이 h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4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쵸?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우리가 아까 여기 A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A의 분기점을 잡잖아. 그럼 A의 분기점을 만약에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의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0이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구나. 이 그래프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끊기고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요런 이제 두 개에서만 막아주면 되거든요. 두 개에서만. 그쵸? 그럼 두 개에서만 막아주면 되고 여기 이 점은 A가 고정됐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사이에 위치해야 되는데 그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절대값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불연속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불연속이 되는 부분에서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hx의 그래프도 지금 이 연장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아지는 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결합되면서 우극한끼리 좌극한끼리 같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점을 구해보면 4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플러스 실은 2x 플러스 3이 같다면 x가 2분의 1이 될 때 이게 뿔마 관계로 같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가 2분의 1이라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자, 그럼 여기 2분의 1일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음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기울기가 크거나 같을 때는,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을 때는 이 4x 플러스 2고요. 작을 때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은 이제 날아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생각이 상당히 생각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근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근으로 갖고 우리가 모르는, 여기는 이제 A가 아니라 A가 2분의 1이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값을 K라고 할게요. 요거에서 근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적분을 해보면요. fx를 적분을 해보면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k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분의 40이 돼요. 이게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G0이 3분의 40이라고 나왔는데 G0은 F0이 됩니다. G0은 F0.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K가 0이니까 여기에 K를 넣어서 0이라는 걸로 구하게 되면 정확히 K가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fx를 정리하면 4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32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분의 40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G1과 그 다음에 H3에 대해서 구하라 했는데 G1은 여러분 보시면 G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고 여기가 2분의 1이었죠. 그쵸?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은 1은 2분의 1과 2 사이에 있는데 제가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여기 너무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F인데 이게 G예요. 그러니까 G1과 F1은 뿔마 관계라 마이너스 F1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하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38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H3을 구해보면 이제 우리가 2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니까 요거죠.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여기 지워줘 볼게요. 2를 대입하면 지금 3을 대입하는 거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마이너스 38이랑 마이너스 9를 곱하면 114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 지금 마지막 22번에 그 gx, hx가 연속일 때 이 hx가 뿔마 관계에서 a를 갖게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은 사실 정말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드백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10년 뒤에 맞출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좀 집중해서 피드백을 하시고 만약에 22번 빼고 다 이해됐다. 그러면 당연히 22번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공통 문항들이었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